자, 지금 TLT 2급이고요. 시험은 이번 주 진행이 되고 있고, 보통 1번 문제는 이렇게 3만 원 초과 거래가 나오죠. 3만 원 초과 거래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주의사항을 보시면은 항상 돈 나갔으니까요. 회계 쪽에서 일반 전폐에다 분계를 하셔야 되겠잖아요. 그랬을 때 분계하실 때 경비 구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500번인지 800번인지. 그런 다음에 요 영수증 수취명세 쪽에 오셔가지고 요거 입력을 쭉 하실 거잖아요. 예로 하나 들어서 2021년도로 넣을게요. 제 생일날 쭉쭉 왔어요. 이 구분 부분에서 요렇게 요즘 거는 구분이요.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죠. TAT 2급이니까요. 그 중에서 요 간이과세자다 그러면서 펜션, 숙박업 이랬을 때는 보시고 유형, 저희 구분 유형 몇 번으로 가신다? 간이과세였을 때는 자, 펜션 같은 지역이요. 뭐 이렇게 강원도 소재 무슨 읍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는 유형 몇 번 가요? 15번. 그쵸, 15번. 금융보험일 때는 16번. 그렇게 하고 국가하고 거래는 19번. 쭉 보셔서 학교는요. 학교는 몇 번으로 가야 돼요? 학교에다 기부했어. 20번이죠, 20번. 20번. 예, 비영리 네. 법인. 그렇게 하고 쭉 오셔가지고 지금 출제됐던 애들 중에서 이렇게 역에 지금 뭐 티켓 있지요. 항공기. 그래서 티켓 같은 것도 30번 나온 적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제일 많이 나온 거 하나 꼽으라 그러면 몇 번이요? 33번. 송금명세서 많이 나왔었죠. 그래갖고 실제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면 유형 33번으로 넣으시는 거죠. 자, 적요 같은 경우도 안 넣으셔도 점수와는 상관없지만 적당히 내용에 맞춰서 넣으시면 더 좋겠죠. 그렇죠? 요즘에는 33번일 때는 요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생략을 하고 그리고 나오셔 가지고 또 하나 작성하시는 게 있긴 한데 자, 여기 잘 작성하셨으면 1번에 오셔서 불러오기 찍어주시고요. 저장 잘 맞춰주시면 크게 어려울 거 없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비등 송금명세서가 바로 33번일 때 쓰시는 거잖아요. 33번 해서 방금 있던 것들 중에 이렇게 15번 자동차 세 같은 경우는 국가하고 거래여 갖고 19번이 될 것이고요. 기부금 학교는 이렇게 법인이니까요. 비영리단체 20번 해서 잘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자, 요번에요. 이 정부보조금 이것도 굉장히 TAT 2급에서는 많이 나오는 문제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자 이렇게 수령했습니다. 그럴 때는 차변에 보통예금 코드가 몇 번이에요? 103번 그쵸? 그런데 이때 보통예금의 차감 성격을 가지고 있는 코드를 104번을 쓰고 싶지만은 보통 몇 번으로 많이 쓰시지요? TAT 2급에서는 126번 해서 이렇게 직접 가셔서 126번을 정부 보조금으로 가서 계정 과목 자체를 만들으라고 할 수도 있죠. 해보셨죠? 그래서 구분은 차감으로 그리고 관계 코드는 103번하고 관계 있다고 꼭 등록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요 자리가 되겠잖아요. 오셔서 이 계정 과목 부분에 오셔가지고 필요하시면은 103번이니까요. 관계 코드 104번 쓰고 싶지만 126번을 가서 쓸 수밖에 없는 거가 앞에 다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요 부분에다 써주시고 차감 그리고 여기가 103번이라고 관계 코드를 써준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정부 보조금 받아놨던 거 가지고 실제로 기계를 샀네요. 그럴 때는 차변에 기계장치 그렇게 하고 부가세 대급금은 자동으로 생길 것이고요. 보통예금 해서 예를 들어 뭐 5천만 원짜리 샀다. 그러면 5천 이렇게 될 것인데 여기서 정부 보조금은 한 3천 받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요 3천만 원에 대해서 임무 완수됐으니까 차변으로 빼서 없어지는 거 아시죠? 이렇게 126번.
네. 그렇게 하고 또 하나의 코드가 생긴다. 그 코드 번호가 몇 번이다? 219번. 그치, 219번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시에 요 기계장치 구입했으니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셔야 되죠. 그래서 네. 기계장치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였는데 10년 동안 감가상각 한다 그랬을 때 정액법 상각이다 그러면 감가상각비 금액을 500, 여기도 500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요. 지금 대변 쪽에 정부 보조금이라고 해서 126번은 임무 완수돼서 없어졌지만 또 하나의 정부 보조금 만들어 놓으신 거 있지요? 그건 언제 네. 없어진다? 요렇게 결산 분개 하실 때 여기 있던 정부 보조금 이 3천만 원에 대해서도 10년으로 정액법 상각하셔가지고 300 하고서 결과적으로 감가상각비를 빼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 정확히 이해되시죠, 이거? 그랬을 때 네. 순수한 감가상각비 비용은 500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얼마만? 200만 원만 감가상각비 한 거가 되는 거죠.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송희 씨, 네. 예,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죠? 결산 시 처리하는 건 자, 이론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민정 언니도 이해되시죠? 네.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가증권 부분에서는 항상 단기매매증권이었을 때 수수료는 945번으로 빼서 정리하신다는 거, 831번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구입 시에는 수수료를 어떻게 한다는 거. 합쳐주셔야 되잖아요.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 자, 매각했을 때요. 항상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있다. 자, 발생했어도 어디를 가보셔야 돼. 항상. 재무상태표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하고 반대 계정인 손실이 있을 수 있는지 가서 확인하셔가지고 빼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지난번에 확인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자, 우리 유가증권 구입하셨을 때요. 자, 이 주식 같은 거라든가 채권을 안 사고 싶어도 강제로 공채 매입하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차를 구입했었는데 차가 1,000만 원짜리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공채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 50만 원 구입을 했어요. 안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50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35만 원밖에 안 간대요. 지금 내다 팔면 바로 공정가치가 35만 원. 그랬는데 이게 지금 보유 기간이 만기로 해가지고 구입했네요. 만기. 그럴 때는 차변에다가 뭐라고 쓰셨었죠? 이 주식 구입한 거, 공채 구입한 거를 계정 과목. 예, 만기니까 만기 보유증권 이렇게 처리하셨겠죠? 금액은요? 만기 보유증권. 예, 금액은 50일까요? 35일까요? 네. 35만 원? 그렇죠. 35만 원. 나머지 15만 원은 어떻게 하셨어요? 35. 그쵸. 여기 차 쪽에다가 플러스 시켰던 거 차량 그런 운반구. 문제들. 그렇죠. 차량 운반구. 자, 간혹 가다가요. 이런 식으로 유형자산 저 취득하는 과정에서 교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교환. 그래서 교환 종류에는 이종 교환과 무슨 교환이 있다? 동종 교환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종 교환, 동종 교환. 자, 동종 교환은 내가 기계를 줬는데요. 상대방이 나한테 기계를 주는 거 이런 걸 동종 교환이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자, 이때요. 내 거 기계 장치가 100만 원짜리가 나갔어요. 그리고 그동안 감가상각 누계 해놨던 게 예를 들어 30만 원이다. 그러면은 새로 들어오는 기계 장치 금액은 얼마일까요? 70만 원. 그쵸, 70만 원. 해서 얘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맞아요. 생겨요. 그쵸, 인식하지 않죠. 동종은. 그런데 이종자산일 때는 자, 이 기계장치 100만 원짜리가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차를 줬어요. 차. 이종이니까 다른 종류의 자산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 거 감가상각 누계는 30만 원이었고요. 30만 원이었고 현재 내 거 기계장치 금액이 내 겁니다. 내가 지금 매각한
교환을 위해서 나간 기계장치 금액이 공정가치가 예를 들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차변에 쓰셔야 되는 새로 들어오는 이 교환해갖고 들어오는 이 유형자산의 금액은 얼마를 쓰셔야 됩니까? 50만 원. 그쵸, 50만 원을 써야지. 여기다 50만 원. 그죠? 그렇게 해서 50만 원을 쓰다 보니 여기 지금 네. 나간 건 100만 원짜리 나갔는데 요 차변의 합이 8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여기 20만 원만큼 네. 여기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생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랬는데 만약에 내 거 기계장치에 공정가치가 안 나왔어. 여기 지금 보시면 그렇게 하고 상대방 거가 나왔을 때는 부득이하게 상대방 것을 갖다가 기록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종자산 교환은.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자, 그 부분 한번 짚어보고 가려고 해놨습니다. 자, 이론에서도 가끔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이제 어음 부분에 오셔가지고요. 개정 과목 부도 어음과 수표 가끔 나오는 개정 과목이죠. 거래처 쓴다 안 쓴다. 꼭 챙겨주셔야 되죠. 거래처. 자, 이때 받으러음 배서가 나왔을 때는요. 자, 맨 밑에 하단 쪽에 맨 밑에 우리 입력하시는 부분 하단 쪽에 요 거래처가요. 다르지요. 자, 무슨 소리냐면 실제로 전표를 입력하실 때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자, 아무 날짜나 하나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110번 받으러음 썼어요. 그래 놓고서는 거래처도 아무거나 하나 쓸게요.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따다닥딱 금액 지금 써주셨고요. 대변 쪽에는 뭐 외상 매출금 해가지고 넣었어요. 그랬는데 거래처가 달라야 되지. 지금 배서니까요. 이런 식으로 넣었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받으러움에 대해서 F3번 눌러가지고 맨 밑에 하단에 와서 보시면은 요 지금 은행에 대해서 어음 상태 부분이 배서니까요. 지금 배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잠깐만요. 배서면은 바꿔줘야 된다. 해가지고 배서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3번으로 써볼게요. 여기 거래처 이 부분이 지금 신경 쓰셔갖고 서로 다르게 넣으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였었어요. 자,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셔가지고 배서였을 때 거래처 서로 이럴 때 바꿔주셔야 된다. 요게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제가 하는 얘기가 네. 주의 2번이요. 해서 배서였을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는 네. 계속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잠깐 확인 한번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보시고 지급어음이었을 때만 간혹 가다가 뭐가 등장할 수 있어요? 어음 등록하라고 할 수가 있죠. 아무 때나 어음 등록하는 게 아니고 상단에 어음 등록을 눌러서 작업하실 수 있을 때가 언제다? 네. 바로 지급어음이 있었을 때는 어음 등록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어음 등록을 하시다가 이 부분에 전자어음 해갖고 전자어음은 자릿수가 몇 자리예요? 20자리잖아요. 앞에 은행번호 3자리 나오죠. 여기다가 004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004가 의미하는 거가 바로 국민은행이 되겠죠. 국민은행. 그쵸? 그래서 앞에다가 3자리 찍으셔도 되고요. 한꺼번에 여기다가 004 2021년도 10월 뭐 3일 하고 9자리 1, 2, 3, 4, 5, 6, 7, 8, 9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음 등록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다. 지급어음일 때만 한다. 자, 어음하고 해서 관련해서 마지막 자, 할인 나왔습니다. 받을 어음 할인할 때 쓰시는 계정 과목은요? 그쵸. 매출채권 처분 손실 936번. 자, 여기까지 지금 진행했는데요. 요런 계정 과목이 입에 착착 달라붙었나요? 자, 어음 부도 났어요. 그럴 때 쓰시는 계정 과목은 부도 어음과 수표. 자, 어음 만약에 배서했다. 그랬을 때 요 거래처와 이 거래처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F3번 눌러서 맨 밑에 하단에 거래처 부분을
여기 나와 있는 거래처와는 이 거래처와 이 거래처가 똑같이 들어가면 안 되게끔 잘 넣으셔야 돼요. 발행인 요거는 지가 알아서 잘 들어갈 거니까는 요거하고 반대되는 걸 쓰시면 되고, 어음 등록은 지급어음이었을 때만 어음 등록하시는 거고, 어음 할인 나왔을 때는 936번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계정 과목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본금 나왔습니다. 자본도 솔찬히 잘 나오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있다. 자, 뭔 소리냐면요.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뭐라고 써요? 자본금 이렇게 쓰시잖아요. 주식 발행. 그랬을 때 이 과정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겼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 발행 초과금을 쓴다. 아니면 합계잔액 수산표 가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나 하고 치다 본다. 꼭 가서 보셔야 되죠. 항상 자본은 상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장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는지 확인해 하셔야 된다. 이거하고 비슷한 게 또 있다면 그게 바로 뭐다? 자기 주식이죠. 자기 주식도 마찬가지로 자, 이거를 갖다가 처분했어요. 자기 주식을 처분했을 때 뭐 여기 손실이 생겼습니다. 한다고 그래서 바로 손실 쓰지 말고 항상 가서 반대 계정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차변 쪽으로 빼주셔야 되지요. 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처럼 주식 발행 초과금 또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거 말고 이거하고 유사한 사례가 하나 또 있을 건데 그게 뭐예요? 가서 합계잔액 수산표 가서 확인해야 되는 계정 과목 또 하나가 있다면 합체. 도훈 오빠. 네, 자, 앞에가 몇 자로 시작해? 매도 그쵸. 매도 가능 증권 해가지고 그것도 매도 가능 증권도요. 요 평가라는 걸 하는데 그것도 매도 가능 증권 평가해갖고 손실 생기거나 이익 생긴 거는 자본 중에 어디에 속하는 항목이죠? 자본의 5가지 중에서 자, 보갈. 그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네. 가서 꼭 확인하셔야 돼가지고 일부러 제가 이거는 써놨어요. 이렇게 자본, 금, 자기 주식, 매도 가능 증권 3가지는 꼭 상계가 상계 가능하기 때문에 꼭 가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 정도는 나오겠죠. 그쵸? 안 나오면 결산해서라도 나올 테니까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외환입니다. 자, 여기서 계정 과목 중에서 외환 차손하고 결산 시에는 뭐가 나올 수 있다. 결산 시에 외화, 환산, 손실이나 이익이 나올 수 있어서 환산. 그쵸. 기간 중에는 몇 글자? 4글자. 예, 결산할 때는 몇 글자? 6글. 6글자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수수료가 있으면은 800번대 수수료 체크해서 넣으시는 거고 해서 이 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은 이 기간 중에는 외환 차손을 쓰신다. 자, 이자 수익 나왔습니다. 자, 이자 수익 중에 혹여라도 지난번 전기 거 차변에 미수 수익이라고 있었던 거 뭐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면은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것들도 간혹 있어서 대변 쪽에 미수 수익이라고 지금 써놓은 건데요. 자, 이때요. 우리 회사가 은행에다 돈을 맡겼네요. 그러면 뭐 나와요? 은행에다 돈 맡겨놓으면 나오는 거. 이자. 그죠? 이자 네. 나오잖아. 그랬을 때 세금 떼이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끝났어요. 그쵸? 선납세금이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선납세금 종류가 방금 보신 이자 수익 말고 또 하나의 예제가 있어요. 또 하나. 선납세금 136번으로 들어가는 거가 또 하나가 있죠. 이렇게 이자 수익 발생했을 때 말고. 송현이. 네. 뭐가 있을까요? 선납세금. 2가지밖에 없어요. 중간 법인세 납부할 때 중간에 납 했다고 할 때 이 2가지가 합쳐갖고 선납세금이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납 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 거를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법인세 중간 애납을 했을 때 그때도 선납세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선납세금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개정 과목이. 자, 그 다음에요. 상대방 우리 여기 지금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주주로부터 뭐 토지를 기증을 받았을 때 공정가치 포함해갖고 공정가치로 가는 거예요. 가격은 이전 비용 다 합쳐서 토지고요. 대변 쪽에는 뭐라고 쓴다? 자산을 기증받았을 때는 자산 수준이 수중이익, 혹여 빚을 면제받았을 때는 채무 면제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요거 개정 과목도 오랜만에 확인했고요. 이 9번 항목에서 대손 발생했을 때요. 만약에 요 일반 전표 문제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보통 예상 매출금이나 받으러는 못 받아요. 처리하는 건 많이 받지만 지금 114번 단기 매매 단기 대여금 못 받아요. 그랬을 때 대변으로 빼주시고요. 충당금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일부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꼭 뭐라고 쓰신다? 가에 대해서 상관 그쵸. 기타 으자 꼭 붙여주셔야 되죠. 세 글자. 그래서 이거는 835번이 아니에요. 영업에 이쪽으로 가셔서 기타 대손상각비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잉여금 처분액 볼게요. 자, 잉여금. 여기서 우리가 항상 요 대변 쪽에 자, 장사에서 번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처분하겠습니다 해갖고 2월 이익 잉여금이라 그래서 375번 그거 빼다가 대변에 있던 거 빼다가 이제 현금 배당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개정 과목은 뭐예요 대변에? 미지급 배당 그렇지. 그리고 주식으로 배당하겠습니다 하면요. 미급 그렇죠. 주식 미교부. 그랬는데 막상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면은 대변에 있던 미지급은 차변으로 그리고 미교부도 차변으로 빼주시고요. 예수금 여기서는 꼭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 빼주신다는 거 그리고 미교부는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 발행은 자본금 간다는 거. 자,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지요. 자, 이제 11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연금 제도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네, 두 가지 두 가지. 급여형과 기여형이 있는데 보통 기여형이었을 때는 개정 과목 뭐라고 분개하시죠? 퇴직급여 그렇지요. 그랬을 때 퇴직급여는 500번대 제조자 붙은 경비일 수도 있고 판자 붙은 판매비와 관리비일 수도 있으니까 꼭 그거 확인하셔서 코드 입력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확정급여형이었을 때 개정 과목은 퇴직연금 운영자 그렇죠. 운용자산. 이때 만약에 수수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100만 원을 다 쓰시면 안 되고 그 중에 1%가 사업비 충당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 원은 수수료 비용 쓰시고 나머지만 여기다 금액 쓰시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렇게 연금 드러났다가 자, 퇴사자가 발생해갖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차변에 있던 거 대변으로 빼시고요. 그리고 항상 상대방 소득에 대해서는 뭘 뺀다? 예수금. 그죠? 예수금. 자, 그렇게 하고 보통예금이고 여기다 퇴직급여라고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기다가 퇴직급여라고 쓰기 전에 반드시 어디 간다? 합계잔액. 그렇죠. 합계잔액 사항표 가서 뭐 있나 본다. 295번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있는지 확인하셔서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확정급여형이었을 때는 얘네들 세트입니다.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내려갔고요. 12번. 급여에서요. 생산직은 개정 과목 뭘로 가고? 임금. 사무직, 관리직은 뭘로 가고? 급여. 급여 자, 만약에 알바생이라든가 일용직은 뭘로 가고? 적급 그쵸, 작급. 그렇게 하고 혹시 교육 훈련비를 지급했거나 뭐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됐거나 기타 여하의 항목이든지 간에 상대방 소득으로 해갖고 지급된 게 있으면은 자, 대변 쪽에 항상 예수금 떼야 되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유형자산 매각할 때요. 그랬을 때 요즘에 문제에서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셔갖고 하단부 전체 양도일자 쓰라고 하는 거 잘 나오죠, 요즘에?
네. 네, 그런데 이때 주의사항 가운데서 잘 보셔야 될 게 우리가 네. 여기 회계 쪽에 오셔가지고 고정자산 등록 해갖고 들어가 있는 게 뭐 하나라도 있을까요? 자, 없다면 한번 엔터. 전체로 한번 가볼게요. 마침 기계장치 하나가 있었네요. 여기다가 맨 밑에 전체 양도일자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날짜를 썼다. 해서 지금 이게 2021년도 문제여가지고 2021년도 자 10월달 해서 이렇게 지금 썼어요. 그래 놓고 나서 보시면은 상단에 회사 계상 상각비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여기가 0으로 이렇게 지금 처리했죠. 팔려 나갔으니까. 네. 그쵸? 그랬는데 문제상에서 뭐가 나올 수 있느냐면요. 문제상에서 이 부분에 요즘엔 이런 문제도 간혹 나오기도 해요. 여기 지금 이번 연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거 감가상각비 부분이요. 그거를 갖다가 일반 전표에다가 회계 처리는 이미 돼 있다고 하면서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서 메인 매출에다가 고 감가상각비까지 즉 누계까지 합쳐가지고 아래쪽 분계해야 되는 건 이런 건 혹시 다뤄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하는 얘기 혹시 원임 언니 금방 했던 얘기 이해되셨어요 혹시? 아니요. 이해 안 됐으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요. 여기 회사 계상 상각비가 지금 현재 자, 원래는 이렇게 숫자가 있어야 맞고요. 자, 이 기계장치를 만약에 처분했다고 합시다. 우리가 문제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제 이 정도 되면 문제도 만들 수 있어야겠죠. 자, 이 기계장치를요. 예를 들어서예요. 기계장치를 800에 처분을 했어요. 기계장치를. 800입니다. 처분. 언제 처분했느냐? 날짜를 자, 2021년도 9월 30일자에 처분을 했어요. 이거 지금 처분한 것에 대해서 메인 매출에다가 입력을 지금 하셔야 돼.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맨 밑에 전체 양도일자도 기록을 하라고 돼 있고 문제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이번 연도 지금 당기 거 보통은 감가상각비 반영을 안 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 지문에. 근데 오늘 문제는 당기 네. 감가상각비 포함해가지고 포함하여 처리하라고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안 돼 있고 당기 거는 감가상각비 저기 처리 안 한다고 이렇게 써 있을 때가 더 많지만 포함하여 처리하라고 써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잘 봐야 된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가셔갖고 여기 이제 오셔서 뭐부터 해요? 요 기계장치의 취득 금액이 얼마다? 라고 쓸 거 아니에요. 취득 금액 메모를 해야 되니까 2천 맞아요? 네. 그리고 감가상각이 얼마다 해서 감상루 네. 해서 이렇게 지금 쓸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여기까지 메모를 하시고 밑에 와서 2021년도 9월달 30 이렇게 쓰겠죠. 되었을까요? 그렇게 하고 자 네. 상단 위쪽에 와서 보시면은 9월달 30일까지 계산된 금액이 요거예요. 요거 3044250이에요. 단기 상각 범위 금액이. 그러면은 한쪽에다가 메모를 하셔야 돼. 이거는 정기 거였고요. 지금 거는 3044250 이번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가상각비 금액이 요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는 팔았잖아요. 0으로 처리하시는 거는 마찬가지고 0으로 처리해서 이제 팔려 나갔으니까 12월 달에 감가상각 되지 않도록 0 처리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문제상에서 일반 전표에다가 반영을 하란 말이 있으면 이미 돼 있다고 했으면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우리더러 하라 그러면 9월 30일자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차변에 818번 감가상각비 엔터 해갖고 3044250 대변 쪽에다가 자 감가상각 누계이거든요. 그래서 기계장치가 206번이니까요. 207번으로다가 써야겠죠. 그래서 3044250 자, 이렇게 쓰시라는 얘기죠. 1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예, 문제에서 하라고 그런 멘트가 있으면 하셔야 되는 거고, 돼 있다고 하시면 그냥 확인만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제 메인 매출에 오셔갖고, 오늘 날짜 9월달 30일자 해서 팔았으니 11번일 거고, 기계장치 매각. 자, 건국가액은 800에 팔았다. 세금 당연히 80 나올 것이고요. 적당히 거래처 하나 그냥 아무데나 찍을 거니까요. 이렇게 찍을게요. 전자로 했다. 그리고 분기에는 3번으로 갈게요. 돈 안 받은 것처럼 미수로 할게요. 자, 대변에는 기계니까 206번 잡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 놓고 금액은 얼마 써야 돼, 여기가? 2천만. 그쵸, 2,000원. 그래 놓고 차변 쪽에는요. 207번 감가상각 누계 금액을 요것만 써요? 뒤에 것까지 합쳐서 써요? 쳐서. 당연히 합쳐서 써야겠죠? 14044-250 이렇게. 예, 이번에 여기까지 반영한다고 했잖아. 금방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다 그랬잖아. 보통은 이거 무시하라고 그랬으니까 1100만 썼지만 지금은 이렇게 두 개 합쳐진 걸 쓰라고. 여기다가 지금 금방 가서 반영하고도 왔고요. 이렇게. 이해하셨을까 여기까지? 그렇게 하고 차변 쪽에 아직 안 받았으니까 880에 대해서는 미수금 잡고요. 그리고 나머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형자산 처분 해서 이익 생겼습니다 라고 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요거 가서 처리하라고 그랬으면은 하단부 전체 양도 일자 쓰시고 이런 내용인지를 잘 문제를 보고 판단하셔야지 세무를 갖다 하실 때요. 그냥 감각적으로만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지요. 됐죠? 자,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요 부분은 여기까지만 일단은 진행하기로 하고요. 14번은 다음 앞으로도 자, 두 번이 더 남았으니까 그때 하기로 합시다. 자, 28회 가볼게요. 28회. 자, 28회.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됐다. 팍 줄여가지고서는 잘못 건드렸어. 자, 지난번 거하고 이게 반복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요. 화면 키워가지고. 자, 내내야 요거 나왔습니다. 자, 급여 및 퇴직금 지급해갖고서는 퇴직연금 해서 나왔네요. 자, 요거는 아까 보신 거랑 비슷하니까요. 확정 급여형 나오면 뭘로?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 기여형 나왔어요. 사무직은 자, 퇴직급여. 생산직은 500번대 퇴직급여. 처리하시고 대변 쪽에는 보통예금. 됐죠? 이때 미래에셋 생명보험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거래처 늘만한 칸이 있으면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 부분에 꼭 미래에셋 생명보험 이거 넣어야지. 이거 안 넣으면은 마이너스 1점이에요. 국민은행 안 넣으면 마이너스 1점이에요. 해서 전체적으로 점수를 3점 주는데 거래처 안 썼다고 1점밖에 못 얻는 일이 없도록 거래처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계속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 단기매매증권 구입 매각 나왔네요. 요거 지난번에 하신 거 아닌가요? 이거 또 보이는 것 같다? 자, 2018년도 6월 1일 날짜에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하나투자증권에서 취득한 요 주식 1000주를 5월 3일자에 자, 모바일에서 매도해 버렸습니다. 대금은 3일 후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자, 이랬을 때요. 자, 눈 한번 잠깐 감아 보세요. 감으셨죠? 자, 대변에 지금 단기매매 증권요 가서 금액 확인해 보니까요. 얼마 나왔느냐면 811 가서 2월 1일 날짜 가서 확인해 보니까요. 이만큼 금액이 나왔다네. 자, 이렇게 빵빵빵. 자, 이만큼이 일단 구입했던 단기매매 금액이었으면은 대변 쪽으로 이거 보내야 되겠죠? 107번 단기매매 증권 보냈어요. 자, 우리 동원 오빠. 자, 차변 네. 쪽에 지금 보시면요. 정상 금액, 뭐 매도 금액, 뭐 수수료 여러 가지가 나왔네요.
자, 여기 차변 쪽에 3일 후에 입금됩니다. 뭐라고 쓰셔야 될까요? 네, 미수금 네, 금액은요. 800 응. 830만 원. 830만 원. 자, 830만 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 뒤쪽에다가 이쪽에다가 단계매매증권 처분 이익 이렇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차이 나는 금액만큼.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요 18만 7천 원이 지금 단계매매증권 처분 이익이죠. 네, 예. 그랬는데 이 수수료 3만 2천 원이 이렇게 버젓이 있잖아요. 이렇게 수수료 3만 2천 원에 대한 거는 여기 반영이 안 됐죠. 네. 그러면 저 3만 2천 원 어떻게 할까요? 처분이익에서 차감. 네, 차감해버려야 되겠죠. 3만 2천 원 빼야 되겠죠. 그래갖고 네. 여기가 결국 15만 5천 원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대변에는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은데 차변은요? 금액이 서로 안 맞으니까 차변은 어, 여기 정상금액 결국은 이 금액이 들어가겠죠. 826만 8천 원. 네, 얘네들 금액 두 개 더해진 게 이거니까요. 잘하셨어요. 대변 쪽에 일단 2월 1일 날짜 요 금액 가서 확인해 주시면 좋고, 이거 금액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 정상 금액이 8268인 것이고요. 8268인 것이고, 요 대변 쪽에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은 결국 18만 7천 원에서 3만 2천 원 뺀 금액이니까 15만 5천 원이라서 이 금액이 811만 3천 원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이 부분. 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대요. 요즘에 문제가. 그래서 현장감 있게 이렇게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풀다 보면 아, 차변에 정상 금액이 들어간다. 바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냥 순서대로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미수금은 거래처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유동성 대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요. 이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옛날 문제라서 지금 2018년도예요. 결산 날짜를 잘 보시면 딱 보니까 통법이 그렇게 간다. 12월 31일에 오늘이.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요 국민은행 차입금이요. 2019년도 6월 30일부터 5년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라고 돼 있어요. 자, 원임 언니 계신가요? 원임 언니? 네. 자, 이거 지금 오늘 네. 18일이고 2018년도 10월 31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딱 네네. 나왔을 때 일단 서울산업에 있던 장기차입금 부분의 비교를 보시면은 이건 2020년도니까 18년도 10월 31일 결산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이내에 들어오는 애들만 유동성으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이거 한다 안 한다? 서울산업 거 넣어요 안 넣어요? 지금 문제가 안 보여서 그런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안 보여 혹시요? 네, 화면이 지금 저 어음 거 나와 있어가지고 거요? 제 노트북 이상한가 봐요. 아, 그렇고 다른 분은 이 화면 잘 보이세요? 네. 아유, 다행히. 그럼 다른 분께 송희 씨한테 여쭤볼게요. 네. 어니머니 얼른 원활하게 잘 들어와주면 좋겠어요. 자, 자 여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송희 언니. 둘 중에 네. 서울산업고 넣는다 뺀다. 네. 그쵸, 당연히 빼야겠죠. 왜냐면 네. 지금 이 2000 여기 딱 보니까 비고가 이거 19년도 6월 30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18년도구나 이렇게 짐작은 하실 수가 있겠는데 여기 부분은 그러면 얘 뺐고요. 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아직 1년 훨씬 더 남아서 그럼 국민은행 차입금 부분 이 5천에 대해서는 5년간 원금 균등분할 상황이거든요. 네. 금액을 얼마를 차변 쪽으로 뺄까요? 장기 차입금을. 5천 다 뺄까요? 안. 그러면요.
6월 30일부터니까 3, 지금 현재 5년이니까 나누기 5 해갖고 1,000만 원인데 그 중에 6월 30일이니까 또 6개월치인 500만 뺄까요? 차변의 장기 차입금 금액을 얼마를 뺄까요? 송이 언니. 3만 원. 1,000만 원? 자, 우리 또 다른 분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저기 민정 언니. 네. 네, 우리 민정 언니 얼마 뺄까요, 여기? 자, 요 경우에는 너무 이제 깊이 생각하셔갖고 500으로 해도 맞았다고 하고요. 왜냐면 6월 30일부터니까 이 19년도 지금이 2018년도 12월 31일이니까 1년 이내면 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되는 거는 요거 5년으로 나눴을 때 1,000만 원이지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거의 반절인 500을 갖다가 유동성 대체한다. 이렇게 장기 차입금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지금 보시면 답안이 2개 나와 있잖아요. 1000을 잡아도 되고 자 500을 잡아도 틀렸다고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2가지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은 성격인지 성향에 따라서 자 1번으로 갈지 2번으로 갈지 고르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애매하게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를 또 이런 문제 때문에 2개가 다 답안으로 인정됐어요. 네. 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급여 나왔습니다. 1월 달 급여. 요거는 뒤쪽에, 아이고, 너무 크게 나왔다. 자, 급여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수당 등록부터 한번 볼까요? 수당 등록. 기본 상여는 당연히 과세일 테고요. 직책 수당은 뭡니까? 과세예요. 예, 문화수당. 과세. 식대를 보니까요.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 중식은 안 줘요. 비과세예요. 예, 자녀수당. 비과세? 아니죠. 과세입니다. 왜냐하면 6세 이하 자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초중고 재학 중 자녀를 대상으로 그렇게 준다고 돼 있기 때문에 6세 이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아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과세겠죠. 그리고 자 국외수당입니다. 이 국외수당 종류가 2종류가 있을 텐데 자, 요거가요. 국외근로수당은 과세일까요? 비과세일까요? 도훈 오빠. 비과세. 비과세 중에서도 9번일까요? 10번일까요? 9번. 네, 9번하고 10번의 차이가 뭘까요? 현장직이랑 사무직. 여기서는 그냥 단순 중국 공장 이렇게만 돼 있을 때는 9번. 저기 중동에 있던 건설 현장 그러면 10번.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가지고 자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면요. 9번이니까 여기가 100만 원 비과세인 거고요. 여기 300만 원 비과세가 있어요. 이 한 달 월에 100만 원씩 비과세 되는 거는 9번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를 보시면 9번으로 넣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는 2개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29회가 되겠습니다. 29회. 자, 29회. 요거 어음 만기 할인 배서 나왔는데 자, 요거 지난번에 했던 계정 과목 나왔네요. 할인료는 뭘로 간다? 응. 주라리. 1200만 원짜리 어음에 대해서 할인한다 그랬으니까요.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니까 대변으로 뭘 빼요? 받으러. 오케이. 자, 금액 1200 쓰시고요. 그 1200을 갖다가 지금 할인료는 안 알려줬군요. 자, 연필 잡으시고 본인들이 다 계산해 보세요. 지금 1200만 원에 대해서 12%면 1년 거예요. 그죠? 연이율이 12%니까요. 그런데 요게 지금 현재로서 만기가요 4월 15일이에요. 그잖아요. 4월 15일인데 오늘 날짜는 3월 15일이에요. 그러면은 요것에 대해서 월할 계산하라고 했네요. 이게 지금 12달 거가 나올 거 아니에요. 1년 거가.
그럼 나누기 해서 12달로 딱 해보시면 한 달 거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계산기를 또닥거려 갖고 금액을 제일 먼저 계산하신 분 얼마예요? 12만 원. 네, 12만 원. 자, 12만 원을 차변에다 뭐라고 쓰자? 대출 할인. 그쵸. 매출채권 처분손실 936번 쓰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민은행 보통예금 쓰셔서 마무리하시고 어음은 F3번 눌러가지고 할인으로 해서 관리 꼭 하셔야 되고요. 보통예금 거래처 국민으로 해서 꼭 체크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됐지요? 이렇게 보통 때는 할인율이 안 나오는데 오늘은 나왔으니까 꼼꼼하게 체크하실 거라고 보고요. 자, 요번에는 유무형자산 매각 나왔네요. 냉난방기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당기 양도일까지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기로 하다. 이렇게 돼 있죠. 한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우리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냥 주어진 자료만 보고 취득금액하고 밑에 있던 감상루 그것만 메모하시면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고정자산 등록만 해서 가서 양도일자 맨 밑에다가 쓰시기만 하고 금액은 저 상단 위쪽에 영처리 하시는 거지. 영처리. 영처리는 꼭 해주셔야 돼요. 사용자 수정 누르셔갖고 이건 안 해보셔도 되겠죠? 네. 예, 한번 하셨으니까요. 저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말한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 넣고 여기 영처리 하라는 얘기죠. 특별히 요거 갖고 하지는 않고 780만 원 하고요. 여기 130만 원 가지고 잘 처리하시면 780만 원 하고 130 잘 갖고 처리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손 발생과 설정해 가지고요. 오토바이 나왔네. 오토바이. 자, 자료는 상품 배달용 으로 사용 중인 오토바이를 교체하기 위해서 팔았습니다. 오토바이 팔았습니다. 자, 이때 6월 2일 날짜에 오토바이 천국의 파산 확정으로 오음의 미수금 전액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돼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6월 2일 날짜에 가서 보시면 여기 지금 미수금이 440만 원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440만 원. 이때 당시 팔았을 때 오토바이는 뭘로 보시면 돼요? 분계가 차량 운반구로 돼 있었겠죠. 대변 쪽에 차량 운반구 나가가지고 가서 다 잘 처리하고요. 차변 쪽에 미수금 440 있었는데 자, 이거 못 받게 됐으니까요. 대변 쪽으로 미수금 보내야죠. 네. 그렇게 네. 하고 어디로 가 이제? 그렇게 하고 합산. 그죠? 합장 가가지고 자, 눈 잠깐 감아보세요. 자, 가서 보니까 충당금 50만 원 있었어. 미수금에 충당금. 그럼 나머지는 뭐가 돼요? 차변에. 기타의 대손상각. 오케이. 이럴 때 기타의 대손상각비 쓰라 그 소리였죠? 네. 네, 잘하실 네. 수 있죠.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거는 좀 해볼까요? 자, 여기는 보니까 불공에 관련해가지고 자, 부가세 부속서류 중에서 재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재계산. 이거 몇 회 겁니까? 29회였던 것 같은데요. 자, 29회. 해서 잠깐 그래갖고 차변 쪽에다가는 뭐라고 쓴다. 자, 이쪽에다가 건물 1350 빠바방.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기계장치 해가지고 375. 자, 이렇게 써서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자 분계. 5월 30일. 그쵸. 6월 30일 일반 전표에다 분계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다 집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장하고 나오시면은 요쪽에 가셨을 때 가셔가지고 신고서 쪽에 가서 보시면은 금방 이 불공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음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확인하라고 하는 내역은 없어서 안 가보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보니까요. 이거는 뭐가 나왔습니까? 의제 매입. 자, 9월 30일자.
자, 의제 중에서도 요 예정하고 관련되는 건 좀 쉬운 문제고요. 예정하고 관련되는 문제는 좀 쉬운 문제고, 자, 확정하고 관련되는 문제가 있으면은 한번 다뤄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또 다시 가볼게요. 자, 방금 했던 거 요거 재계산하는 거 다시 하라고 하셔도 하실 수 있죠? 네. 이제 여기 부분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요 저장된 데이터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하셔서 보시면은 이 정산과 재계산은 확정 때만 진행을 한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5고 나머지는 100분의 기계장치는 25다. 기억을 하실 때 건물은 오래 두고 쓰기 때문에 체감율이 작고 기계는 금방금방 해서 달기 때문에 25%다. 경과 기간수는 6개월 단위로 이미 지나간 기간수에 대해서 센다는 거. 그리고 면세 비율이 이렇게 증가했어요. 여기 15%, 5% 이상 차이 나야 되는 부분인데 저렇게 지금 차이가 나더라. 자, 지금 이번 쪽에다가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500 그리고 이익은 200만 쓰신다. 요거 금방 했던 얘기죠?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네. 자, 그 다음입니다. 네. 요거 우리 뭐 법인세 요 계산하는 거 1782만 원이 이번에 법인세 등으로 나왔지만 중간 예납했던 거라든가 원천 지금 징수했던 136번 선납세금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이 소리가. 그죠? 그래서 합계전익산표 갔더니요. 자, 눈 감아 보세요. 저만 보려고. 자, 777400. 자, 가서 확인했더니요. 777. 예. 그래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777400. 그래서 이만큼이 선납세금으로 있다는군요. 136번 선납세금으로 합계전익산표 가보니까 요 금액이 있다는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 대변 쪽으로 수동으로 지금 분계 하나 먼저 하고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수동 분계를. 자, 12월 31일자에 대변에다 뭐 쓴다? 응, 선납세금 분계 써야죠. 지금 이거 770 요거 선납세금 빼야 되잖아요. 대변에 빼고 차변에는 뭐라고 쓴다? 인세트. 법인세 등이라고 분계하시죠? 법인세. 그쵸? 요 수동 분계 먼저 하나 해야지. 법인세 등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해놓고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 쪽에 가셔서 1782만 원에서 방금 777만 4,000원 777만 4,000원 딱 빼주시면은 46,000원에 대해서 맨 밑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단 쪽에 채워서 마무리 하시는 거 기억 이거 하실 수 있으시죠? 네. 네, 이거 자 해서 상단에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법인세 등 선납세금 수동분계 하나 하고 네. 그 다음에 결산자료 오셔서 입력하셔가지고 이 합계가 꼭 1782만 원이 되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거. 저는 이게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수동분계 안 하고 오신 것들이죠. 아니요 했는데요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은 왜 안 보일까요? 했는데 분계 분명히 했다는데. 동훈 오빠 왜 안 보일까요? 이걸 미리 열어놨었잖아요. 결산자료. 이걸 미리 열어놓으신 분은 당근 옛날 자료가 보이니까 안 보이지. 상단에 새로 조회를 누르든가 아니면 닫고 새로 오셔야지. 그래야 보이는 거죠, 항상. 그래서 항상 새로 고침 조회 버튼을 수시로 눌러주셔야 돼요. 자, 벌써 30회가 되겠습니다. 30회. 자, 여기 또 어음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음 보이는데요. 자, 요거는 또 뭔 내용입니까? 좀 달라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자, 상단에 550만 원짜리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원재료 매입 시 발행한 어음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지급 어음인가 보죠. 그래서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를 하는데요. 이때 국민은행과 차월 계약 맺어놓은 것이 200만 원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단기 결제 전 당좌예금 잔액은 400밖에 없어요. 자, 이 분께 누가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민정 언니. 네. 자, 이 분께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지급어음이 대변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당좌예금 통장에서 나가네요. 자, 차변에 뭐라고 쓰실까요? 지급원 오케이, 지급어음 얼마? 550만. 오케이, 대변에는요?
그다음에 단기 차입금. 응, 혼자 아니요. 응, 단기 차입금 좋아요, 좋아. 단기 차입금 네. 얼마? 200? 하백? 150. 150. 응, 150. 오케이. 저는 처음에 이거부터 나오길래 일단 당좌예금부터 빼고, 예, 당좌예금 400 빼고 나머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단기 차입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와우, 단기 차입금부터 딱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급어음에 대해서는 F3번 관리하셔야 되죠. F3번으로. 그리고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도 거래처, 주연산업 넣으셔야 되고, 자, 당좌예금 통장권은 지금 은행을 보니까요, 국민은행이에요. 이거는 문제 하나가 3점인데 거래처가 다 들어가가지고, 혹시라도, 지금 보니까요,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도 제가 실수했어요. 여기 보시면 단기 차입금도 국민은행이에요. 왜냐면 지금 여기 뭐 주연산업국 아니잖아요. 여기 은행하고 은행에다 빚진 거니까 국민은행을 쓰셔야 돼. 이거 거래처. 잘 체크하실 수 있죠? 됐죠? 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출실적 명세서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30회 수출실적 명세서. 자, 여기서 수출실적 이 명세서에서 작성하실 때 신고필증 보시면 몇 번하고 몇 번 번호를 기억하라 그랬었죠? 8번. 여기서는 5번이죠. 일단 신고 번호. 이 16자리. 하나, 둘, 셋. 15자리인가요? 5, 6, 7, 8, 9, 10, 11, 12, 13, 14, 15자리 이거 번호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는 40. 48번. 그렇죠. 8번. 자, 잊지 말자. 48번. 이거예요. 다른 숫자들 다 많아도 꼭 우리는 48번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기억하실 거. 자, 미리 이렇게 계약금 받은 게 있대요. 예, 계약금 받은 거. 이 만불에 대해서 자, 만불 수출하기로 했고 1000달러에 대해서 계약금 받은 거 이거 환전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은 환전했다 그랬죠. 네. 그랬을 때 환전을 안 했다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냥 10,000달러 곱하기 선적일 기준 환율로 곱해서 공급가액 만드시면 되는 거니까 환전 안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랬는데 환전을 했다고 하면 공급가액이 계산이 어떻게 돼요? 1000달러 거 있죠. 1000달러 거 지금 이렇게 계약금 미리 받은 거. 자, 1000달러 곱하기 미리 받았던 그때 당시에 환율 더하기 나머지 9,000달러 거 해가지고 9,000달러 거 해갖고 지금 이 선적일 기준 환율 해서 이게 두 개가 계산이 돼야 돼갖고 공급가의 금액이 이런 식으로 여기 공급가 금액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된다는 거.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요, 이때 문제 푸실 때 얘처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간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회계 처리로 가시면 이 공급가액이 바로 제품 매출로 연결되다 보면 우리는 여기에 외환 차손이나 뭐 이렇게 복잡할 게 나올 게 없다. 지난번에 받았던 선수금 자, 대변에 있던 거 90만 원 빼고요.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덜 복잡하죠. 요거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네. 네. 자, 해서 항상 수출 실적 네. 나왔을 때는 그 부분에 먼저 받은 선수금이 있었을 때 그게 지금 현재 환전했냐 안 했냐. 안 했으면 신간 편하다. 근데 했으면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두 번 계산해서 더 해야 된다. 자, 요번에는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나왔습니다. 자, 요 부분은 그렇게 썩 어려운 자료는 아니지만 일용직하고 관련해 가지고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고요. 지금 쭉 봤을 때 주어진 자료가 있으니까 그대로 뭐 다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자료 넣으실 때요. 요 방식, 매일 지급 방식이냐, 일괄 지급 방식이냐,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서 일당 15만 원이라고 하는 거, 그거 체크하셔야 되잖아요. 앞면에다 쓰실 때 매일 지급 15만 원. 고용보험 징수에만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계정 과목은 요거 일용직이기 때문에 밑에 계정 과목이
잡급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500번대 잡급으로 넣어주시면 더 좋다. 그러나 시험 보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개정 과목에 대한 여기 정답이 없나요? 있구나. 여기 보시면요. 자, 밑에 개정 과목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 여기는 안 알려주고 이렇게 있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죠. 다만 이 매일 지급하고 15만 원. 그 다음에 고용보험 그 부분에 체크까지는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하시면 나머지는 이렇게 동글동글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달 체크해 주시면은 지가 세금 계산하는 거니까 문제 안 되죠. 요거는 다들 한 번씩 해보셨죠? 네. 자, 네. 이 부분에서요. 여기 지금 보시면 입사일자는 있죠? 근데 퇴사날짜는 없죠? 그러면은 그냥 입사일자만 넣으시고 퇴사날짜 넣지 마셔요. 이렇게 입사일자만 넣으셔요. 당연한 거지만은 확인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원천징수는 자동으로 생기는 거니까 넣고. 자, 요 정부보조금 가볼게요. 우리 앞에서 정부보조금 얘기 막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을 보니까요. 보통예금 통장에 5억, 3억 해가지고 8억이 입금됐어요. 차변에 맡기신. 그렇다면 대변 쪽에 개정 과목 쓰실 때요. 상환 의무가 있다. 상환 의무가 있다. 해서 산업통상자원부과 5억은 뭐라고 개정 과목 쓰신다? 원님? 차익금? 어? 장기 차익금? 단기? 차익금. 응, 차입금 맞는데 장기. 응, 차입금 맞아요. 장기 왜냐면 차익금. 2025년이라 장기 차입금 오케이.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는 상환 의무가 없으니까 뭘로 가자? 당연히 정부 보조금. 예? 그렇게 가시면 되죠. 갚아야 되는 거는 장기 차입금. 안 갚아도 되는 거는 정부 보조금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건이 나왔습니다. 장기 차입금 거래처 꼭 체크하시고요. 보통예금.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어음 발행 거래가 나왔는데 여기 지금 제품 제작용 압축 기계를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요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자, 우리 도훈 오빠. 네. 기계 구입했으니까 차변해요. 자, 이렇게 분개가 이제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메인 매출 전표겠네요. 파란색이라서 전자세금 계산서니까요. 51번으로 잘 넣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대금 결제를 어음을 발행했대요. 자, 이 어음에 대해서 차변에는 기계장치 1200, 부대금 120 이렇게 잡았을 것 같은데 대변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네. 어떻게 하실래 대변에? 미지급금. 아, 그렇죠. 오빠 진짜 멋지다. 자, 여기 보니까 일반적인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힌트를 줬거든요. 근데 어음 나왔다고 하면서 어음에 대해서 지급어음 이렇게 쓰시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면은 틀린 거야 이 문제는. 그래서 이게 함정이었죠. 이렇게 미지급금으로 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만약에 자금관 입력은 생략하고 그랬을 때 어음인데 생략하라고 했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접할 때 자, 저런 부분들을 잘 봐야 돼. 자, 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 자, 요번에는요. 지금 장부상 내역을 보니까 수량이 300개인데 여기는 280개면 이거는 수량에 대한 뭐가 벌어진 거예요? 안모. 그쵸. 간모가 20개가 발생했군요. 20개. 제품 수량 부족분 중에 10개는요. 광고 선전 목적이었고요. 나머지 수량 부족분은 원가성이 없대요. 자,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분개. 자, 이번에는 민정 언니. 네. 자, 12월 31일자 분개를 하셔야 되겠는데 일반 전표에다 분개하셔야겠는데 20개 차이가 나는데 10개는 광고 선전 목적이래요. 제품이 지금 현재. 자, 제품에 대해서 빼야 되겠죠. 일단 대변 쪽에. 그쵸? 제품 빼요.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개당 5만 원씩이거든요. 자, 10개 곱하기 5만 원 하니까 얼마예요? 50만 원인가요? 네. 자, 여기까지는 제가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품.
광고 선정비. 자, 20개의 간모가 벌어졌는데 그 중에 10개는 광고 선전 목적이다. 그래서 대변 쪽에 제품을 일단은 뺐다. 제품 매출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쓴 거기 때문에 제품으로 뺀다. 그 다음에 제품만 빼고 많아요? 자, 민정 언니 다음으로 도훈 오빠거든요? 도훈 오빠. 네. 네, 제품 이제 50만 원 뺐어요. 지금 이거 광고 선전 목적.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광고 선전비. 응, 광고 선전비 쓰고 끝나요? 아니요, 나머지, 타겟형 이걸 안 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타계정 대체 8번 안 눌렀잖아, 여기. 아, 저기 8번을 눌러줘야지. 이거 안 누르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점은 당연한 거고, 이 제품이 반품돼서, 그러니까 반품이라는 의미는 그렇다. 우리 회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제품은요, 지금 현재로서는 타계정 대체했다고 8번 꼭 눌러야 돼. 안 하면 마이너스 1점. 광고 선전비 딱 이렇게 여기까지는 했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 또 10개가 남았잖아요. 원가성이 있다고 했을 때하고 없다고 했을 때하고 어떻게 틀려요? 지금 원가성이 없다고 했을 때. 광고 손실. 자, 분계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 하나 더 한 번 더 해야 되죠. 이게 원가성이 없다고 했을 때는 여전히 제품이 나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두 개 다 합쳐갖고 여기다가 100만 원 쓰셔도 되고요. 두 개 다 합쳐서 어차피 8번 50만 원 맞으니까요. 그리고 차변에만 하나는 광고 선전이고 하나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해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써줘야 되죠. 됐어요? 네. 자, 네. 그걸로 끝나요? 아니면 아직도 남았어요? 결산 자료. 그쵸, 이제 원이원이 마무리. 이제 자동 결산 가셔갖고 뭐 해야 돼요? 금액을 이걸로 써요, 이걸로 써. 입력해줘. 장부 실사 실사로 써야 되겠죠, 실사 내용 실제로. 280. 1,400만 원을 네. 자, 쓰셔서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갑시다. 자, 첫 번째 일반 전표에다가 대변의 제품 100만 원을 150번 제품을 쓰시고 타계정 8번 눌러가지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자 939번 영업의 비용으로 잡고 광고 선전비 이렇게 지금 한 건 처리하고 그 다음에 결산 자료 오셔갖고 실제 재고 금액으로 1,400만 원을 넣고 상단에 전표 추가를 하셔야 되겠죠. 오늘 문제는 감모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조만간 여기가 감모가 아닌 평가가 나와야 되겠죠. 평가하고 관련된 부분이 나와가지고 그때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31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31회까지.